근데 뭐 이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 당연히 우리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경제학에서 사실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사실은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는 좀 작은데 이제 사면이 지금 터져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 대외적인 요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가 이제 기초 체력이라고 하죠. 펀더멘탈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편입니다. 이 소규모지만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하고 외환 보유고도 굉장히 튼튼하고 그래서 사실은 경제 뿌리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보고 있고 저희가 장치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가 아니고 이 코로나에서 조금씩 회복해가는 단계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뜩이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악재가 터지니까 우리 경제가 이 뿌리가 흔들리진 않지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어렵죠. 있다.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자영업자분들도 굉장히 좀 어렵고 특히 이런 이 대외적인 악재가 있으면 특히 이제 비용 쪽에서 굉장히 이 충격이 크거든요. 그러면 서민 물가가 굉장히 직격탄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는 역시 이제 취약계층들이 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걸 가장 부추기는 원자재가 이제 국제 유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배럴당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주유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게 눈에 보이는 이제 유가 상승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생활 물가에 다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원유 의존도가 OECD에서 저희가 1위랍니다. 그래서 1위요. 예, 물가를 굉장히 밀어 올릴 가능성이 크고 경제 성장률이 좀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이게 뭐 정말 이렇게 된다면 이게 장기화되면 타격이 엄청 클 수밖에 그렇죠. 없겠어요. 네. 일단은 전쟁 자체도 굉장히 참혹한 사태지만 이 장기화만은 정말 막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이 에너지 제재에 나선다고 하는데 요 최근 소식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미국은 러시아의 핵부대 태세 강화에 대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위협에 맞서 러시아 경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며 에너지 제재가 여전히 테이블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에서 추가 설명이 있을 것이라며 에너지 분야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We want to do as much as we can to protect the impact on our own economy. But we're continuing to look at new and even harsher measures against the Russians. 미국은 그동안 기름값 상승 등 물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러시아의 에너지 거래를 제한하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 원유의 12%, 천연가스의 17%를 생산하고 있어 에너지 제재를 시행하면 러시아 경제의 타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러시아 외 다른 나라들도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유엔에서는 러시아를 규탄하는 긴급 안보리 회의가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주 유엔 미국 대사는 러시아를 유엔에서 고립시킬 것이라며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러시아를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규탄 결의안은 지난 25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 상정됐지만 당사국인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비토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은 오늘 안보리에서 유엔 특별총회 소집을 결의하고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 규탄 결의안을 다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엔 총회의 결의안은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표결에서 비토권이 인정되지 않아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뭐부터 지금 읽어드릴까요? 안디란 홀님께서 러시아 체면, 나토 체면 다 고려해야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얘기가 맞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외교나 국제정세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명분을 줘야 좀 서로가 양보하고 협상이 될 텐데 지금 아마 협상이 진행 중일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파국만은 좀 막아야 될 텐데요. 그렇죠. 자, 이제 5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양효걸 기자가 오늘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 멘트를 해주실까요?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원만히 해결된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의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소득이 저희가 이렇게 크게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외국에서 터진 일로 비용이 오를 경우에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좀
이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저희가 미리 좀 대비를 하고 특히 이제 환율 같은 것도 오늘 굉장히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 당국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책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좀 잘 고려해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지혜를 짜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고난의 행군을 이제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거세다는 거는 그래서 최대한 이 지출이나 이런 것도 꼼꼼히 좀 보시고 지금 대출 이자라든지 이런 것도 따져서 최대한 이 겨울, 이 힘든 겨울을 좀 잘 이겨내야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 정말 도움되는 말씀 많이 예. 주셔서요.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은 또 딩딩 대학에 저희가 풀영상이 있기 때문에 네. 딩딩 대학 네. 검색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딩딩대학에서 다시 확인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양효걸 감사합니다.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